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역사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참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호스트비님, 오늘 준비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호스테이님. 시간과 맞서 싸운 여인, 경혜공주의 50년 복수극. 이 제목을 속으로 가만히 곱씹어 보기만 해도 한 여인이 견뎌낸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전해져서 가심이 아주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의 굴곡진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노비로 추락했다. 조선시대의 그 귀하디 귀한 공주가 노비가 되는 일이 진짜로 가능했던 건가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뼈아픈 비극의 주인공이죠. 바로 단종 임금의 친누나였던 경혜공주의 이야기거든요. 조선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관아마당을 쓸어야 하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노비로 떨어졌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피눈물 나는 50년의 복수국을 완성했는지 그 믿기 힘든 진짜 역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찬란했던 시작과 비극입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눈부시게 시작됐지만 끝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시간에 거슬러 1430년, 세종대왕이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한양 궁궐 깊은 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훗날 문정이 될 세자와 후궁 권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귀한 공주였습니다. 포스트비, 평범한 왕실아기의 탄생 같지만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세자빈 2명이 연달아 쫓겨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거든요. 골치가 아팠던 세종은 딸을 낳은 권씨를 단숨에 세자빈으로 승격시켜버립니다. 갓 태어난 경혜공주가 어머니를 조선 최고의 여인 자리에 앉힌 셈이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축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1441년 공주가 5살 때 기다리던 동생 단종이 태어납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지만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아요. 참 안타깝네요. 피떡이 동생과 5살 누이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없는 두 남매를 애처롭게 보던 할아버지 세종대왕마저 몸이 쇠약해지시니까요. 1450년에 서둘러 공주의 혼사를 치러주시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1452년 아버지 문종마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16살 공주와 11살 어린 왕 단종. 이 남매는 이제 세상의 부모라 부를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무리해서 대저택을 지어주었을까요? 백성들의 집을 무려 30채나 허물어 가면서까지 한양 한복판에 공주를 위한 거대한 집을 지어주었다고 하던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문종 자신도 자기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란 대딸이 이제 곧 아버지마저 잃게 될 텐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저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2부, 삼촌에게 빼앗긴 모든 것.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그 단단한 울타리마저 피바람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삼촌에게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1453년, 공주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개유정난이라는 무시무시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12살, 이 숫자를 보니까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단종 임금이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필이면 아버지가 지어준 그 누이의 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바로 12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린 12살 왕에게 가장 마음 편한 곳은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유일한 핏줄인 누이의 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신들을 철퇴로 내리친 뒤에 곧바로 공주의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비명소리가 진동할 때 공주는 아마 공포에 질린 12살 동생의 귀를 두 손으로 꽉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모든 권력을 삼촌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맙니다. 권력을 잡은 세조는 공주의 주변을 아주 끔찍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남편 정종마저 유배를 가게 되자 공주는 삼촌 세조에게 딱 한 줄의 편지를 보냅니다. 병이 너무 깊어 살 가망이 없네. 겉보기엔 그냥 몸이 아프다는 하소연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엔 아주 무서운 뜻이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조카를 자살로 몰아간 그 오명은 전부 당신이 뒤집어 써야 할 것이다. 이런 무언의 협박이었던 겁니다. 명분과 민심이 두려웠던 세조는 결국 어위를 보내고 남편의 유배지도 가까운 곳으로 옮겨줍니다. 공주가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무기로 삼아서 권력자를 상대로 얻어낸 아주 처절한 승리였죠. 22살. 오늘날로 치면 한창 꿈을 꾸고 놀러 다닐 대학생 나이 아닙니까? 참으로 가혹합니다. 바로 이때 동생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혈육마저 허망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22살의 그녀를 아직 바닥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더 끔찍하고 큰 시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3부 관노비가 된 공주의 반격입니다. 결국 가장 밑바닥 관노비가 된 공주는 위대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1461년 공주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배지에 있던 남편 정종이 근처 승려와 대화를 좀 나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역죄로 몰려 처형당하고 만 것입니다. 호스트 A. 남편의 처형 방식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소 4마리에 팔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었죠. 남편의 시신을 거둘 틈조차 없이 세조는 공주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의 권리를 모두 뺏긴 가장 밑바닥 신분 관노비가 되어서 전라도 순천 관하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고작 6살 된 아들의 손을 꽉 쥐고 한양에서 순천까지 한 달을 걸어 끌려갔겠군요. 나라의 공주가 하루아침에 빗자루를 들고 관아 흙바닥을 쓸어야 하다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천 부사는 공주가 오자마자 마당을 쓸라면서 빗자루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오히려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왕의 딸이다. 공주는 빗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성큼성큼 대청마루로 올라가서 수령만 앉을 수 있는 의자인 교위에 떡하니 앉아버립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나를 부리고 싶거든 내 목을 먼저 쳐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세조가 자신을 죽게 만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쓸 거라는 걸 정확히 계산한 정말 기가 막히고 당당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당당해도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순 없었을 텐데요. 그 지옥 같은 관아의 흙바닥에서 내 자식이 평생 노비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대체 무슨 수로 아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4부, 아들을 살린 치밀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반격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치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깊은 밤, 공주는 손수 자신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잿빛 승복을 입은 비구니가 되어서 관아문을 나섭니다. 아, 머리를 깎았다는 건 세조가 씌워놓은 관노비라는 신분의 굴레를 아예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정면으로 찢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조선의 국교는 유교였지만 왕실 여인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면 조정에서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세조는 크게 당황했고 결국 공주를 한양의 왕실 사찰인 정업원으로 불러올려야만 했습니다. 공주가 자신의 머리카락과 인생을 전부 던져서 마침내 아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린 완벽한 정치적 체크메이트였던 겁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후 역사에 정말 놀라운 우연이 겹칩니다. 바로 두 어머니의 운명적인 만남이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살려야만 했던 경혜공주, 그리고 세조의 맏며느리였지만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들을 품에 안아야 했던 수빈 한씨, 훗날 인수대비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닮은 운명을 가진 두 어머니네요. 두 사람 다 거셈 권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오직 자식을 살리는 것만이 삶의 이유였던 여인들이었으니까요. 네, 이 깊은 동병상련 덕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의 집안에서 두 소년의 우정이 싹튼 것이죠.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의 배려로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는 수빈한 씨의 집으로 보내져서 그녀의 아들인 자산군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친형제처럼 자라게 됩니다. 야, 참으로 얄궂고도 묘한 인연입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혔던 소년이 수양대군 세조의 손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그를 잃고 자라게 되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자산군이라는 소년이 훗날 덜컥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 되는 분 아닙니까? 오부 50년 만에 완성된 복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50년 만에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성종 임금이 왕에 오르면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 의리를 잊지 않고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50년, 무려 50년입니다, 여러분. 동생과 남편을 잃고 핏덩이 아들과 관아 흙바닥으로 내덩댕이 쳐졌던 여인이 머리를 깎아가며 버티고 버틴 길고 긴 50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엄청난 시간의 무게입니다. 아들 정미수의 행보를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노비로 빗자루를 쥐어야 했던 그 꼬마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오늘날의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 판현까지 올랐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미수는 훗날 잔혹한 정치 숙청인 갑자사화가 벌어졌을 때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세조에 의해 폐위되어서 한평생 비구니로 쓸쓸히 살아가던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를 잊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끝까지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삼촌 세조가 갈갈이 찢어놓은 문종일가에 남은 사람들을 공주의 아들이 하나하나 다 품어 안고 복원해낸 것이죠. 안타깝게도 경혜공주는 아들의 성공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44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무려 500년이 훌쩍 넘은 2012년에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공주의 마지막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죠. 공주가 숨을 거두기 딱 사흘 전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손수 작성한 분재기 문서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저 선명한 붉은 글씨 좀 보세요. 경혜공주 지인, 그러니까 경혜공주의 도장이 죽음을 사흘 앞둔 그 문서에 꾹 찍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노비로 끌어내렸고 역적의 아내라 손가락질했으며 회색 승복 속에 영원히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붉은 인장을 꾹 눌러 찍으면서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공주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요. 칼 한 번 뽑지 않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자식을 통해 잃어버린 모든 명예를 되찾은 위대한 어머니, 경혜공주의 5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빼앗아도 끝까지 놓지 않을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 경혜공주의 이 붉고 선명한 인장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역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호흡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